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성예산 강승규 의원이 오늘 열린 지역구 의정보고회에서 MBC 취재진의 출입을 가로막았습니다. 강 의원은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순간에도 내란 수계 혐의의 대통령을 위해 인간 방패로 나서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자신의 유불리만 따지며 취재를 거부하는 정치인들의 행태.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익숙할 지경이라는 한탄까지 나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예산에서 열린 강승규 의원의 의정 보고회 현장. 의원실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건물 밖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건물 외부에 있는 출입구로 들어가려는 취재진을 막아서더니 이내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거 혹시 주민분들도 다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보고회가 끝난 뒤 건물을 빠져나가는 강 의원의 MBC 취재진의 출입을 막은 이유를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MBC가 지금 의정보고에 못 들어갔는데 혹시 일부러 막으신 건가요? 혹시 왜 막으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강 의원은 내란 수계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출입구에서 인간띠를 구축해 내란 동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보고회 시작 전부터 건물 밖에서는 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강승규 의원 사퇴하라! 사퇴 여론이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아예 불리한 질문을 차단하는 이른바 입틀막 행태는 지난 13일 홍성에서 열린 의정 보고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어요. 주민들이 내란 공범이냐라고 물었을 때 강승규 의원이 이제 그걸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경찰을 불러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거든요. MBC 질문을 받지 않겠다던 이장우 대전시장, 그리고 출입을 원천 차단한 강승규 국회의원. 12.3 내란 이후 왜곡된 언론관을 드러내는 정치인들의 이러한 행보가 사실상 내란 동조와 다름없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기네들 입맛대로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방해한다라고 생각하고 본인들과 색깔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언론사들도 차단해버리는 것. 다수의 말을 듣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출신으로 낙하산 공천 의혹을 받아온 강승규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는 어떤 세력을 감시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충남경찰청이 대통령 관저 방탄에 연루돼 진보당으로부터 고발당한 홍성예산 강승규 의원과 보령서천 장동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은 해당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대로 배정했으며 수사대 측은 사건을 검토해 고발인 조사와 해당 의원들의 소환 계획 등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고발인인 선춘자 진보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대통령이 내란으로 구속된 만큼 경찰이 강승규, 장동혁 두 의원의 내란 동조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성명을 내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내란 세력을 비호하지 말고 역사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신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최민호 시장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 시장은 최근 기독교계 신년 할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죄인처럼 예단하는 행태들이 난무해선 안 된다고 말해 두둔하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세종시의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순열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세종시 학생들에 대한 헌법 교육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해 교육청이 헌법교육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고 각 학교장은 이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 헌법교육조례안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뿌연 하늘에 칼칼한 목까지 외출하면서 서둘러 마스크를 꺼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제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으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충남에 이어 세종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고병건 기자입니다.
세종시 보람동의 한 왕복 6차로 도로. 커다란 청소 차량이 흡입구로 도로 위 분진을 빨아들입니다. 세종시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실시되면서 도로 청소차 13대가 모두 도로로 나섰습니다. 차량 가동률도 한 대당 20%씩 늘려 하루 300km의 도로를 청소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세종시 전이면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1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충남은 천안 선거읍이 113마이크로그램, 대전은 83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는 등 매우 나쁨 수준까지 보인 탁한 공기질에 시민들은 다시 마스크를 꺼내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보니까 미세먼지가 많다고 뉴스 날씨 앱에 떴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끼니까 한 번씩 목이 칼칼하니 기침도 막 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뿌옇고 목도 칼칼하고 이러니까 안내 문자 따로 안 받아도 아는 것 같아요. 충남에 이어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세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공사장과 사업장 등 383곳이 공사시간 단축 등 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방지시설 효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투입하는 원료를 조금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발생되는 그 온실가스량, 미세먼지량을 줄이는 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배기가 정치된 가운데 국내 발생 미세먼지에 국외 유입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점차 해소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잔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요일부터 불어오는 동풍에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부터는 농도가 보통 이하 수준으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1년 전 설 명절을 앞두고 서천 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나 200개가 넘는 점포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삶의 터전을 앗아간 갑작스러운 재난에 상인들은 망연자실했지만 국민들의 성금과 관심 속에 빠른 복구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1년, 설을 앞둔 서천 특화시장을 최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천 임시특화시장에 도착하면 하얀 새 시장 건물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경기는 안 좋지만 설 명절을 앞둔 시장은 그래도 대목을 맞았습니다. 제철인 홍합과 굴을 비롯해 생선과 각종 건어물이 풍성하게 차려지고 이곳저곳에서 흥정이 한창입니다. 자연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황혜경 씨. 가업을 잇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1년 전 화마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났죠. 여기 와서도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화재 발생 석 달여 만에 임시시장이 개장하고 빠르게 삶의 터전을 복구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 복구 등을 위해 37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고 충남도도 긴급 재해구호비를 지급하는 등 힘을 보탰습니다. 와, 우리 대한민국 아직 살만한 나라구나. 힘이 많이 돼가지고 여태까지 견뎌왔어요. 정말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칫 사라질 뻔한 지역의 대표시장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도 장보기 등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가 없으니까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또 다시 재개돼서 너무 좋고 감사하죠. 현재 임시시장이 수산물 특화시장 중심이라 일반 자파동으로 이어지는 고객 동선이 단절된 부분 등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도 많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2층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는데 점포가 같이 1층에 이렇게 있으면은 낫지 않은가. 대한민국 최고 특화시장을 내세운 새 시장 건물은 내년 개장을 목표로 오는 3월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멋지게 짓는 게 첫 번째 저의 소망이자 우리 시장 상인들의 꿈이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게 두 번째겠죠. 1년 전 화마로 모든 것이 사라질 뻔하던 서천 특화시장. 상처를 딛고 이제 새로운 지역에 랜드마크로 도약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당진시 순성면의 한 쇠밧줄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러시아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숨지고 60대 노동자가 전신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작업자들이 집진기 필터 교체를 하다가 폭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산의 한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흉기로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잔혹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증거인멸도 치밀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억 원의 도박빚이 있던 김명현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빼앗아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올 시즌 K리그1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전 MBC는 올 시즌을 준비하는 지역 프로구단인 대전 하나시티즌의 태국 전지 훈련을 취재해 4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합니다. 대전은 최하위를 전전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상위권에 도전하겠다는 각오인데요. 대전의 전지 훈련 분위기를 태국 현지에서 이승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겨울이지만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태국 방콕. 뜨거운 햇볕 아래 대전 하나시티즌 선수단이 구슬땀을 흘립니다. 선수들은 밝은 분위기 속에 공 빼앗기 훈련을 하며 가볍게 몸을 풉니다. 황선홍 감독은 전술 훈련에서 선수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세밀하게 가다듬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선수단은 이달 초부터 태국에서 2025 시즌을 앞둔 감금질에 한창입니다. 일부 선수가 부상으로 귀국했거나 회복 훈련을 하고 있지만 선수 대부분이 좋은 몸 상태로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큰 부상 없이 계속 훈련을 하고 있어서 올 시즌은 좀 작년보다는 훨씬 더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올 시즌 주전 골키퍼인 이창근을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해 팀의 구심점 역할을 맡겼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부담도 많이 되지만 감독님 비롯해 또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걱정 안 하고 잘 해낼 거라 생각합니다. 대전은 지난 시즌 막판까지 강등권에서 싸웠지만 올해는 상위권 도약을 노리며 주민규와 박규현 등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번 태국 전지훈련에서 조직력을 끌어올리고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강하다고 해서 성적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공수에 있어서 조금 밸런스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갖춰지는 것을 지금 첫 번째로 생각하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국까지 찾아와 전지 훈련을 지켜본 대전 팬도 올 시즌 대전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수들도 이번에 많이 들어왔고 작년 겨울 시즌만 봤을 때는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엔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전은 태국에서 전지 훈련을 마친 뒤 경남 거제로 이동해 2차 전지 훈련을 이어가며 다음 달 15일에 열릴 포항과의 올 시즌 개막전을 준비합니다. 태국 방콕에서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오늘 호주 멜버른으로 스프링 캠프를 떠났습니다. 한화의 1츠 캠프 명단에는 류현진과 최은성 등 주축 선수와 자유계약 선수로 합류한 엄상백과 심우준, 신인 정우주, 권민규 등 선수 4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화는 호주에서 한 달 가까이 훈련하고 다음 달 21일에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해 3월 3일까지 2차 전지 훈련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저희 방송에 희망 2025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철안시 목천 바르게 살기 조아라시 10만 원, 철안시 보드 아리아 협동조합 10만 원, 무공 수훈자회 철안시 지회 10만 원, 상인 군경회 철안시 지회 10만 원, 전몰 군경 유족회 철안시 지회 10만 원, 전몰 군경 미망인회 철안시 지회 10만 원, 광복회 철안시 지회 10만 원, 철안시 황성용 씨 10만 원, 철안시 월드케어 10만 원, 철안시 윤석원 씨 5만 원, 철안시 김봉진 씨 5만 원, 철안시 박경미 씨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